어머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쾅! 새빨간 김치통이 마당 한가운데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김치가 사방으로 튀었고 11월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얀 김치 국물이 김을 냈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내가 우리 집 며느리인지 친정 딸인지 모르겠다. 60대 중반의 시어머니 이순자 씨의 목소리가 동네 전체를 울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말씀 좀. 됐어. 3년 동안 참고 참았는데 이젠 더 이상 못 참겠어. 며느리 김민지 씨 32살. 떨리는 손으로 마당에 흩어진 김치를 주우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손대지 마. 그 김치조차 아까워. 민지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착하기로 동네에서 소문난 며느리가 왜 이렇게 쫓겨나야 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출퇴근길이신가요? 집에서 쉬고 계신가요? 아니면 설거지나 청소를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그리고 가슴 아픈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고민하는 며느리의 이야기인데요.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으실 거예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민지 씨는 결혼 3년 차 새댁이었습니다. 남편 박준호 씨와는 연애 2년 만에 결혼했고 시댁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죠. 민지야, 오늘 저녁은 뭐 해 먹을까? 시어머니는 민지를 친딸처럼 대했습니다. 같이 장을 보러 가고 같이 요리를 하고 같이 드라마도 봤죠. 어머니, 제가 오늘은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그래, 우리 며느리 솜씨가 얼마나 좋은데. 시어머니가 복받았지. 민지 씨는 정말 착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부모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 청소며 빨래까지 다 도맡아 했죠.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정말 착해. 요즘 같은 세상에 어디서 이런 며느리를 구하겠어? 이웃들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순자 씨가 복 받으셨어요. 그렇게 착한 며느리는 정말 보기 힘들죠. 하지만 민지 씨에게는 말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 황미숙 씨는 5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지만 그 이후로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죠. 엄마, 오늘 컨디션은 어때? 응, 괜찮아. 내가 신경 쓸 거 없어.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항상 떨렸습니다. 친정아버지 김철수 씨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지만 요즘 경기가 안 좋아 장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딸아, 미안하다. 아빠가 돈을 더 벌어야 하는데. 아빠,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민지 씨는 결혼하기 전까지 카페에서 일하며 부모님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시부모님을 모시느라 일을 그만둬야 했죠. 그래도 민지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친정을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도 흔쾌히 허락했고요. 당연히 가야지. 친정 부모님도 보고 싶으실 텐데. 민지 씨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에게 감사했습니다. 결혼 첫 해 11월이었습니다. 민지야, 이번 주말에 김장하자. 우리 집은 200포기는 해야 해. 네, 어머니. 민지 씨는 처음 하는 김장이라 긴장했지만 열심히 배웠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하나하나 정성껏 버무렸죠. 3일간의 고된 작업 끝에 김장이 끝났습니다. 어머니, 다 됐어요. 고생했어. 우리 며느리 덕분에 올해 김장 잘 됐다. 그런데 민지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친정에도 김치 좀 갖다 드려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김치통 2개 정도 가져가. 민지 씨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김치통 2개를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엄마, 김치 가져왔어. 어머, 고맙다. 올해는 김장 못할 뻔했는데.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암 치료 후유증으로 몸이 아파 김장을 할 수 없었거든요. 엄마, 울지 마. 내가 있잖아. 민지 씨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시누이 박미경 씨가 집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미경아. 어서 와. 미경 씨는 시어머니의 외동딸로 결혼해서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올해 김장 잘 되셨어요? 그럼 민지가 도와줘서 아주 잘 됐지. 그래요? 그럼 저도 좀 얻어가도 될까요? 당연하지. 김치통 가져가거라. 미경 씨는 김치통을 받아들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를 열어본 순간 표정이 굳었죠. 어머니, 김치통이 왜 이렇게 적어요? 200폭이나 했으면 더 많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래. 시어머니도 냉장고를 확인했습니다. 분명 200포기를 했는데 김치통이 평소보다 적었죠. 민지가 친정에 2통 가져갔다고 했는데 2통이요? 그럼 이해가 되는데. 어머니, 혹시 민지가 더 가져간 건 아닐까요? 설마.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11월이었습니다. 민지야, 올해도 김장하자. 작년에 내가 잘해줘서 올해도 부탁한다. 네, 어머니. 민지 씨는 올해도 열심히 김장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250포기를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조금 예민했습니다. 작년에 미경이 한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민지가 정말 친정에만 2통 가져갔을까? 김장이 끝나고 이틀 후 민지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친정에 다녀올게요. 그래, 갔다 와. 민지 씨는 큰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지켜봤지만 마음이 불편했죠. 가방이 왜 저렇게 클까? 시어머니는 민지가 간 사이 냉장고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치통이 절반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무슨 250포기를 했으면 김치통이 최소 20개는 나와야 하는데 냉장고에는 10개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2통이라고 해놓고 절반을 가져갔어? 바로 그때 시누이 미경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민지 봤어요. 응? 어디서? 민지 친정 근처에서요. 제가 친구 만나러 갔다가 우연히 봤는데 민지가 엄청 큰 가방을 들고 친정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또 김치 가져간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녁 7시 민지 씨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앞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민지를 노려보고 있었죠. 어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민지 씨.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친정에 김치 얼마나 가져갔어요? 네, 그게 냉장고에 김치통 절반이 없어. 2통 가져간다고 했는데 절반이 사라졌어요. 민지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지금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잖아. 어머니, 사정이. 무슨 사정? 3년 동안 날 바보로 만든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지? 2통이라고 해놓고 절반을 가져갔어. 미경이가 얘기해줘서 알았지. 계속 속을 뻔했네. 어머니,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뭘 들어? 친정이 그렇게 중요해? 시댁은 뭐야? 나는 뭐고? 민지 씨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유? 무슨 이유? 친정 부모가 그렇게 대단해? 바로 그때 시어머니는 냉장고에서 김치통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그렇게 아까워? 쾅! 시어머니는 김치통을 마당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어머니, 당장 짐 싸. 이런 며느리는 필요 없어. 어머니, 제발.
됐어. 3년 동안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친정 가라고 허락도 해줬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울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나를 이렇게 바보로 만들다니.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말해봐. 무슨 이유가 있는데 절반이나 가져가. 민지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죠. 말 못하면 나가. 당장 어머니 나가라고. 바로 그때 퇴근하던 남편 준호 씨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준호야, 내 마누라 데리고 나가. 당장. 어머니, 진정하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이 여자가 3년 동안 나를 속였어. 김장할 때마다 김치를 친정에 절반씩 가져갔다고. 준호 씨는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지야, 이게 사실이야? 민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결국 민지 씨는 그날 밤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민지야, 어머니가 진정하실 때까지 친정에 가 있어. 준호 씨, 미안해.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네. 준호 씨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 있었고, 사실 자신도 민지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민지 씨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11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친정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민지야? 이 밤에 웬일이니? 엄마. 민지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머니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쫓겨났어. 뭐, 무슨 소리야? 민지 씨는 울먹이며 그간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내가 김치를 너무 많이 가져온 게 들통났어. 아이고. 어머니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지야, 미안하다. 엄마 때문에. 아니야, 엄마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도 나와서 딸을 위로했습니다. 딸아, 내가 무능해서 미안하다. 아빠. 그날 밤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시누이 미경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하셨어요. 그런 며느리는 없는 게 나아요. 그러게. 3년 동안 날 속였다니. 제 친구가 봤대요. 민지가 친정집 냉장고에 김치통을 한가득 넣는 거요. 완전히 친정만 챙기는 거죠. 시어머니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3년 동안 정말 착하다고 생각했던 며느리였는데 준호 씨도 회사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왜 그랬을까?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민지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죠. 사흘째 되던 날 시어머니는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슈퍼 주인 이술래 씨가 말을 건넸습니다. 순자 씨, 요즘 며느리 안 보이는데 어디 갔어요? 친정에 갔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순자 씨, 혹시 민지 친정 사정 알아요? 친정 사정이요? 민지 어머니가 암 환자잖아요. 요즘 많이 안 좋아지셨다던데.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암 환자요? 어머, 모르셨어요? 5년 전에 유방암 수술하셨다잖아요. 그 후로 계속 치료받고 계시는데. 그리고 민지 아버지 철물점도 요즘 장사가 안 돼서 힘들다던데.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서 고생이 많으시대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지가 착한 딸이에요. 결혼하고도 계속 친정 걱정하더라고요. 제가 가끔 민지 친정에 물건 배달 가는데 그 집 냉장고 진짜 텅텅 비어 있어요. 김치도 없고 반찬도 없고. 민지가 가끔 김치랑 반찬 가져다 주는 거 보고 제가 얼마나 기특하던지.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몰랐구나. 민지가 왜 김치를 그렇게 많이 가져갔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아파서 김장을 할 수 없었고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말을 못했구나. 민지는 시어머니에게 친정 사정을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엄마가 아파요. 우리 집이 가난해요. 같은 말을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할 수 있었겠어요? 그저 조용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했던 거죠. 시어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너무했구나. 바로 그때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순자야, 왜 그래? 여보, 나 큰일 했어.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슈퍼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부 했습니다. 민지 친정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나는 민지가 나를 무시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며느리를 쫓아냈어. 어떻게? 시어머니는 남편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준호 씨도 회사에서 장인어른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인어른, 저 준호입니다. 아, 준호. 민지 때문에 미안하네. 아니에요.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준호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모님께서 편찮으시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야. 사실은 장인어른은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아내의 암투병, 어려운 경제 사정, 그리고 민지가 얼마나 자주 도와주는지까지. 민지가 매달 용돈도 보내주고 김치며 반찬도 자주 가져다 줬어. 우리가 미안해서 말도 못했지. 장인어른, 준호야, 민지한테 잘해줘. 착한 애야. 시댁 식구들 극진히 모시느라 고생하면서도 우리 걱정하는 효녀란다. 준호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내가 몰랐어. 그날 밤 시어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새벽 2시 시어머니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응? 왜 그래? 나 민지 친정에 가야겠어. 지금 새벽인데. 안 돼. 지금 당장 가야 해. 아침까지 기다리면 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 시어머니는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나도 가겠소. 시아버지도 일어났습니다. 준호도 깨우자. 세 사람은 새벽 3시 민지의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지 친정집 대문 앞에 도착한 건 새벽 4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돈어른, 저 민지 시어머니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장인어른은 깜짝 놀란 표정이었죠. 이 새벽에 무슨 일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민지를.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짓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민지를 오해했습니다.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사돈어른께서 편찮으신 줄도 모르고 민지가 얼마나 효녀인지도 모르고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 안에서 민지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민지야. 시어머니는 민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어머니가 너무 몰랐어. 어머니, 왜 말을 안 했니? 장모님이 아프신 걸 왜 말을 안 했어? 어머니께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 바보야. 그게 걱정이니? 효녀가 따로 없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일행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돕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장모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님을 이렇게 좋은 며느리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며느리를 잘 몰라봤습니다. 어머님, 장모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지야. 시어머니는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는 김치든 반찬이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해. 우리가 같이 만들어서 친정에도 드리고 우리 집에서도 먹고 그러자. 어머니, 그리고 병원비며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한테 말해. 이제 우리도 가족이잖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민지는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준호 씨도 장인어른께 말씀드렸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준호. 너도 고생이 많았을 거야. 앞으로는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왔죠. 시댁으로 돌아온 민지는 예전처럼 시부모님을 모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물었습니다. 민지야, 오늘 장모님 병원 가시는 날 아니야? 아, 네. 오후에 모시고 가려고요. 내가 같이 갈게. 장모님 진료 결과도 듣고 같이 식사도 하자. 정말요, 어머니? 그럼. 이제 장모님도 내 어머니야. 민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와 민지는 함께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님,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병원 진료가 끝난 후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시어머니는 장모님의 그릇에 반찬을 넣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민지는 두 어머니가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그해 11월이 다시 왔습니다. 민지야, 올해 김장은 어떻게 할까?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하시면 돼요. 아니야. 올해는 300포기를 하자. 우리 집이랑 친정집 둘 다 넉넉하게. 네. 그리고 장모님도 오시라고 해. 같이 김장하자. 민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가족끼리 같이 하는 게 좋잖아. 김장날 친정 어머니도 함께 왔습니다. 사돈어른, 어서 오세요. 어머님, 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무슨 말씀을? 같이 있기만 해도 좋죠. 네 사람은 함께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김치를 버무렸습니다. 민지야, 이 양념 좀 봐봐. 어때? 어머니, 완벽해요. 사돈어른도 맛 좀 보세요. 아이고, 맛있네요.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렸습니다. 김장이 끝나고 김치를 나눴습니다. 이건 우리 집, 이건 친정집, 이건 미경이 집. 시어머니는 김치통을 공평하게 나눴습니다. 민지야, 친정 냉장고 가득 채워놓고 와.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고맙긴. 당연한 거지. 그날 밤 시어머니와 민지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민지야. 네, 어머니.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게 있어. 어머니, 그때 김치통을 던지고 너를 쫓아냈잖니. 생각할수록 부끄럽고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며느리가 친정을 챙기는 게 당연한 건데 내가 너무 좁은 마음을 가졌어. 시어머니는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정말 효녀야. 시댁도 잘 모시고 친정도 챙기고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니? 어머니, 앞으로는 눈치 보지 말고 친정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해. 알겠지?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다음해 가을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시댁의 도움으로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민지야, 엄마 요즘 정말 좋아. 엄마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다 시어머니 덕분이야. 병원비도 도와주시고 건강식품도 챙겨주시고 어머니가 정말 좋으신 분이야. 친정아버지의 철물점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주변에 소개도 해주시고 도움도 많이 주셨거든요. 준호야, 장인어른께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라. 네, 아버지. 민지와 준호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민지야, 고마워. 뭐가요? 내가 양쪽 부모님을 다 챙기느라 고생이 많아. 당연한 거예요. 다 우리 부모님이잖아요. 준호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해 11월이었습니다. 올해는 350포기 하자. 시어머니가 선언했습니다. 어머니, 작년보다 50포기나 더요? 그럼 이웃들한테도 나눠줘야지. 우리 행복을 나누는 거야. 김장날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시댁 식구들, 친정 식구들, 그리고 이웃들까지. 이렇게 다 같이 하니까 좋네요. 맞아요. 정말 따뜻해요. 민지 씨 시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우리 며느리가 더 대단하죠. 시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김장을 했습니다. 웃음소리, 이야기 소리, 행복한 소리가 가득했죠. 김장이 끝나고 시어머니는 민지를 불렀습니다. 민지야, 이게 뭐예요, 어머니? 봉투였습니다. 어머니, 이건 통장이야. 장모님 병원비랑 필요한 거 쓰라고. 어머니, 이럴 수 없어요. 됐어.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받아.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며느리 고생 많았어. 이제는 어머니가 도와줄게. 어머니,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5년이 흐른 후의 이야기입니다. 민지와 준호에게는 예쁜 딸이 한 명 생겼습니다. 이름은 서연이었죠. 할머니, 우리 서연이. 시어머니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외할머니, 어머, 우리 공주님. 친정어머니도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두 할머니는 서연이를 사이에 두고 다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돈어른,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덕분에 좋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손녀도 보고 사네요. 무슨 말씀을. 서로 돕는 게 가족이죠. 민지는 두 어머니를 바라보며 행복했습니다. 그때 그 일이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었나 봐. 만약 그날 김치통 사건이 없었다면 어쩌면 영원히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올해도 김장의 계절이 왔습니다. 올해는 500포기. 시어머니가 선언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 집, 친정집, 이웃들, 교회, 복지관. 나눌 때가 많아. 어머니 정말. 우리가 행복한 만큼 다른 사람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김장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순자 씨네는 정말 복 받았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며느리도 착하고 시어머니도 착하고 우리 동네 모범 가족이에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려? 그저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죠. 민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사랑하는 거죠. 그날 밤 민지는 일기를 썼습니다. 5년 전 그날 나는 김치통이 날아가는 걸 봤다. 그리고 나는 집에서 쫓겨났다.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에 우리 가족은 더욱 가까워졌다. 어머니는 내 친정을 이해하게 되었고 나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다.
김장을 하면서 나는 깨달았다. 김치를 나누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게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거라는 것을, 그리고 가족이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행복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걸. 오늘도 나는 김치를 담근다. 우리 집을 위해서, 친정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이 모든 김치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 내서 말씀해 보세요. 오해는 대화로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은 언젠가 통하게 되어 있어요. 민지처럼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가족이란 함께 짐을 나눠지는 거니까요. 오늘도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사랑합니다.